그러면 마지막 시간 이제 252쪽에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론 중에서 지렛대 효과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하고 위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 투자론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계산 문제 파트예요. 근데 그 계산 문제 파트를 초반부터 한번 신경을 써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네,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초반에 고생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 보람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투자론에서 다른 건 다 배제하고요. 계산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론 위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할 거고.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수익률을 비교하는 건데, 수익률의 종류가 그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총자본 수익률. 세 번째가 이제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구하시고 한 가지는 주어지는데, 이 저당 수익률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저당 수익률은 두 글자로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글자로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리 이자율 해당되는 개념은 시험에서 몇 프로 금리로 차입을 했다라고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금리, 세 글자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섯 글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고 나면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수익을 특별히 무슨 수익이라고 부르냐면 저당 수익이라고 불러요. 저당 수익. 은행에서는 이자만큼 수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 잡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수익이라고 해서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은 두 글자로는 금리, 세 글자로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총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얘는 왜 공식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지 좀 이따 제가 계산 문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알게 돼요. 아, 진짜 공식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분수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지분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하신 다음에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순영업소득 하신 다음에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분수익률과 총자본수익률에 제가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통점은요, 밑에 투자액이 들어가고 위에 수익이 올라와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총자본수익률은 투자 금액도 총 들어간 투자 금액이고요. 총 나간 투자 금액이고, 들어오는 것도 총 벌어들이는 어떤 순영업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수익률은요, 나가는 것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것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할 때는요, 항상 번 돈에서 이자는 빼줘야 됩니다. 이자는 빼줘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요, 시계 방향으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돈, 수익, 이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내 돈, 수익, 이자 하시면 돼요. 내 돈, 수익, 이자. 시계 방향 알죠? 시계 방향 알죠? 네.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문제 감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분 수익률을 바로 밑에 내 돈 깔고 위에 수익 올리고 이자 빼주면 돼요. 근데 둘 다의 공통적인 얘기가 상승분을 가운데다 반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승분 플러스 상승분이거든요. 상승분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이 마지막에 처분 시점에, 매각 시점에 2% 올랐다. 그러면 수익률 계산할 때요, 플러스 200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2억짜리 부동산이 3% 올랐다. 그러면 플러스 600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최근에는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그러니까 내 돈 수익 이자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틀면서 상승분을 반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학원 못 나오고 원래 실강을 들었었는데 실시간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이게 혹시 뭐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여건이 아니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최대한, 저도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람 하나도 없는데 혼자 강의를 해요. 혼자 강의도 하고 무슨 짓도 없는데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 사람 없으면 힘들어. 있는 게 나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거든. 저렇게 애를 먹여도 살아있는 게 나아. 막 할아버지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오답하고 내 애를 먹여도 그래도 있는 게, 수험생이 있는 게 나아. 어.
없으면 얼마나 저도 외롭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진짜 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학원 이렇게 그 집합 금지되고 수험생 학원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학원을 못 나오는 거죠. 예,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결심한 거 뭐냐면 이제 정말 학원에 온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싶다라는 결심을 좀 굳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시겠죠? 진짜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따라하라고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다들 성인이시잖아요. 이 공부가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나는 자격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자, 검지 꺼내서. 꺼냈나? 예.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1억만 투자면 1년 뒤에 2천만 원의 순영업소득이, 아직 순영업소득이란 말은 몰라도 되는데요. 일단 순수익이라고 그만 기억을 할게요. 1억 투자면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면 되지 왜? 자기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갖다가 우리는 지분이라 그래. 6천만 원 빌려오면 되잖아. 예, 물론 6천만 원은 차입금, 타인자본,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율이 너무 세요. 10% 달라요. 그럼 10% 이자를 주고도 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에 브리핑 하시면서 이자 감당하고도 돈 이만큼 남으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해지려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건 부해지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알겠죠? 예. 10%는 뭐냐면 이게 두 글자로는 금리, 세 글자로는 이자율, 다섯 글자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당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시험 지문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판단할 때는요, 수익률 세 가지를 비교하거든요. 지총저라 그래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인데 뭐가 제일 큰 게 좋냐면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돈 빌릴 때는요, 금리,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좋다. 자,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은 아까 제가 공식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왜 공식도 아니라고 했냐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총투자액은 얼마냐? 1억이에요. 순영업소득은 얼마냐? 2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분의 2천은 그냥 20%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계산 영역이 아니고 암산 영역입니다. 암산 영역. 투자금액 1억분의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이면 수익률은 20%. 중요한 건 지분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을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남들 문제 구경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돈을 넣는 거야. 4천만 원. 그리고 수익을 올리는 거지. 2천만 원. 그리고 반드시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6천에 10%. 600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카메라 안 따라와도 돼요. 계산기 가지러 왔어요. 요걸 갖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계산기 첨끈해서 AC 눌러. AC. AC가 무엇의 줄임말이죠? All clear. All clear. 다 지워버리겠다. All clear. 눌렀으면 2천만 원을 다 누를 필요 없어. 2천만 눌러. 2천. 2천. 빼기 600. 600. 나누기 4천. 나누기 4천. 는 누르면 계산기에 0.35가 떠야 돼. 그러니까 2,000 빼기 600 나누기 4,000.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실전에 가시면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산기로 두드리는 습관. 계산기로 두드릴 때는요, 얘 먼저, 얘 빼고 나누기 얘 이렇게 할 거예요. 0.35니까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35%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 금리 10%라도 돈을 빌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정해지렛대가 나타납니다.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총자본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저당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분 수익률 35%고요. 총자본 수익률 20%고요. 저당 수익률은 10%잖아요. 그러니까 지총저가 된다는 겁니다. 지총저. 자,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2% 올랐다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2% 올랐다. 여러분들 혹시 2%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2% 계산은요, 2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면 돼요. 그러면 5% 계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5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면 되고요. 숫자를 구하고 0 하나 빼는 거지. 그러면 1억에 20%는 2천만 원이거든요. 0 하나 빼면 200이야. 그러니까 2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면 2% 계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플러스 200을 가운데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200을.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로 바뀌냐면 얘가 22%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뭐 암산으로 푼다 하더라도요. 얘는 암산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은 암산으로 풀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상승분이 났을 때는 상승분 반영해 줘야 되니까 다시 AC 눌러, AC. 누르고, 20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600 나누기 4000. 그럼 계산기 0.4가 딱 떠야 돼. 떴어요? 예. 저도 속도 맞춰드렸으니까. 그럼 얘는 수익률이 40%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되니까 40%로. 그래서 35%에서 40% 바뀌는 겁니다. 상승분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로 잠깐 나와보실래요? 일로 잠깐 나오시면 교재를 몇 쪽을 펴시냐면 다른 거 말고요. 254쪽으로 일단 가보세요. 254. 254. 자, 254 하단부로 가시니까 지렛대 효과란 말이 뜰 겁니다. 찾았습니까? 지렛대 효과. 영어로는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건 알고 계시겠지만 부채를 썼을 때, 차입금을 썼을 때, 타인 자본을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을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차입금, 부채, 타인 자본을 썼을 때 벌어지는 효과인데 요걸 쓰게 되면요. 지렛대 효과도 크게 되지만 위험도 반드시 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부채를 쓰게 되면 수익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같이 커진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증가됩니다. 근데 이 지렛대 종류가 방금 그래서 배운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렛대 종류가.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가 있는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수익률 세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분 수익률은 내 돈 수익 이자예요. 내 돈 수익 이자. 총자본 수익률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저당 수익률은 금리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상승분이 있을 때는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중간에 상승분 반영해 준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렛대가 유형으로 가볼 텐데 자, 지렛대에서 돈 잘 빌렸으면 정의 지렛대고요. 잘 못 빌렸으면 부의 지렛대고요. 빌리나 안 빌리나 똑같으면 중립적 지렛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고요. 항상 지렛대 효과는 지총절을 깔아줘요.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총절을 깔아주고 부동호 방향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면 정의 지렛대고요. 이것의 반대면 부의 지렛대예요. 저당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면 싹 다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요. 시험지에다가 지, 총, 저 이렇게 쓰시고 방향이 요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총저에서 정의 지렛대는 부동 왼쪽 방향, 부의 지렛대는 부동 오른쪽 방향, 중립적 지렛대는 싹 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때 지분 수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은 구하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대부분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근데 부의 지렛대는 안 좋은 거고 정의 지렛대는 좋은 거라는 생각은 드시죠. 그죠? 예. 그러면 부의 지렛대에서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고 싶어요. 전환하고 싶으면 내가 돈을 빌렸을 때 80%로 돈을 빌렸을 때와 50% 빌렸을 때가 있겠죠. 그럼 80%로 빌린 걸 50%로 맞추면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이 되느냐?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율을 변화시켜도 한 번 부의 지렛대는 영원한 부의 지렛대예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에서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자율. 5글자로 뭐? 저당 수익률. 그래서 밑에 가다 보니까 4번에 지렛대 효과의 특징이라는 편이 나옵니까? 지렛대 효과의 특징. 여기 3번하고 4번 한번 하고 비교해 볼게요. 3번, 4번. 자, 한번 부의 지렛대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비율을 아무리 낮추어도요.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는 없어요. 비율로는 지렛대 간에 전환은 안 된다. 근데 이자율, 금리, 저당 수익률 요거 낮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당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렛대로 정의 지렛대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지렛대 간의 전환은 비율로는 불가하고요. 이자율의 변화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교환 한번 꺼내보실래요? 오늘 자료가 2개 나갔거든요. 하나는 미리 보는 기출문제였고요. 하나는 여기 영사에서 투자론 교환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투자론 교환.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계산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냥 투자론 이론 수업하는 것보다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잘 따라와 봐요. 알겠죠? 자신이 있다고. 다음 보기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제 지분 수익률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 구하라.
그럼 지분 수익을 구할 때는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18회 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좀 특이해. 자,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총 투자 금액을 1억이라고 읽어야 돼, 1억. 100만 원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단위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100장. 100만 원짜리 100장.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왜 이딴 식으로 냈어? 내가 낸 게 아니야. 실제 기출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걸로 장난치는 시험 문제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갑시다. 차입자금은 얼마? 6천만 원. 100만 원짜리 60장. 여러분, 지갑에 100만 원짜리 60장 정도씩은 다 있잖아요. 응? 보여줄까, 지금 100만 원짜리 60장? 이 정도는 있으니까 6천만 원. 그러면 차입금은 얼마냐면요. 자기 자본 얼마냐면요. 4천만 원. 이걸 갖다가 1억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갖다가 6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4천만 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들 문제 구경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을 반영할 거예요. 그러면 내 돈 4천만 원 분해. 지분수익 관한 공식은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은 이거는 그대로 읽어도 되겠네. 100만짜리 8장 800만 원. 그리고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내 돈 수익 이자니까. 이자는 빌린 돈이 아까 6천이었는데 6천원에 8%만큼 이자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6천에 8%를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6천에 80%를 계산하라니까. 6천에 80%는 4,800이거든. 68에 48. 연합 빼면 480 빼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답인데, 당연하죠. 시험에는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가격 상승률이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동산 얼마짜리인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가격 상승률만큼 돈을 더 벌 거니까. 부동산 1억짜리라 그랬죠. 가격 상승률이 2%니까 200을 더 벌게 됩니다. 2% 계산 못하겠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라 그랬죠. 1억에 20%는 얼마죠? 2천인데 0 하나 빼면 20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서 AC 누르고 올 클리어 누르고 800부터 계산합니다. 8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480 나누기 4000. 그러면 계산기에 0.13이 뜰 겁니다. 0.13 안 뜨면 뜰 때까지. 그래서 순서 알려드립니다. 8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480 나누기 4000 0.13 13%. 정답 3번. 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제가 밑에 정답은 8점이야. 진하게 처리되는 게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정답은 내가 다 진하게 처리해놨어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 문제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해설이 더 중요한 거죠. 됐어요? 네. 여기에 지렛대 효과에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거. 한 번만 더 따라해 봅니다. 검지 꺼내서. 꺼냈어요? 예.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순서는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나누기 이거.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나누기 요거.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나누기 이거. 요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인데요.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칩을 보십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대 수익률은 확률하고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하시면 돼요. 누구랑 누구를? 확률하고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은 확률하고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근데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하는데 문제 구조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먼저 비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낙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비정낙이라고 합니다. 저 따라 비정낙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비정낙입니다. 비정낙. 한 번 더 해볼까요? 비정낙. 방금 비정낙 안 하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비관적이고요. 정상적이고요. 낙관적인 거예요. 비관은 안 좋게 예측하는 거예요. 왜?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안 좋게 예상하는 걸 비관적인 예측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예측은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관적인 예측은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는 것을 기대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래 시나리오를 3개 준비해요. 안 좋을 거야, 중간 정도는 갈 거야, 정상 정도는 갈 거야, 그 다음에 좋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3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요. 그것들의 확률이 있을 거예요. 비관적인 확률, 정상적인 확률, 낙관적인 확률.
근데 요 확률은요, 3개를 더해서 몇 프로가 나와야 되면 반드시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쓰고 싶다고 이렇게 써서는 안 돼. 50%, 60%, 40%. 그럼 100이 넘어서 버리잖아. 확률은 어떻게 배분해도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배분해도 30%, 50% 나왔다면 20%가 꼭 나와야 돼. 30%, 30%가 나왔다면 40%가 꼭 나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3개를 더해서 몇 프로 나와야 되니까 100%.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수익률이 나오죠. 수익률은요,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비관적일 때가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되고요. 정상적일 때는 그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요. 낙관적일 때는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가렸어. 그럼 얘는 뭐보다 숫자가 크고 뭐보다 숫자가 작아야 됩니까? 그러면 4초과 13 미만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숫자를 가렸어. 이거는 뭐 초과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8초가 해야 돼. 8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리고 얘는 숫자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8 미만이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비관적일 때보다는 정상적일 때가, 정상적일 때보다는 낙관적일 때가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비관적일 때 수익률이 9%, 정상적일 때 수익률은 3%, 낙관적일 때 수익률은 2%. 만약에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겠지만 나온다면 제가 이 문제는 모두 정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대 수익률은 비정락에 나올 거고, 비정락의 무엇과 확률과 비정락의 무엇을 수익률을 뭐해서 곱해서 더하는 건데, 비정락의 확률은 확률의 배분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 얘는요, 갈수록 확률이 올라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3개를 더해서 몇 프로가 나와야 되고 100%가 나와야 되고, 수익률은요, 비에서 정으로 가고 정에서 낙으로 갈수록, 비관적에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에서 낙관적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계산기 활용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일로 한번 놔보실래요? 일로. 이번에는 요로 들어와. 요로 들어와. 자, 우리가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는요, 계산기 활용할 때는 어떻게 이걸 계산기에다가 쓰냐면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로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를 계산기에다 쓸 때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에서 퍼센트를 한번 생략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20% 곱하기 6%와 35% 곱하기 12%와 27% 곱하기 13%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계산기에다가 대고는요, 20 곱하기 6%로 계산한다니까 35 곱하기 12%로 계산을 할 거고 27 곱하기 13%로 계산을 할 거라니까. 오케이? 연습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 계산기 꺼내. AC 누르고 AC 누르고 20 곱하기 6%. 그럼 계산기 얼마가 떠? 1.2가 뜨지. 이거 답은 1.2%입니다. 35 곱하기 12%. 35 곱하기 12%. 그러면 계산기에 4.2가 딱 뜰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35 곱하기 12%. 4.2 맞네. 마지막 27 곱하기 13%. 이거 계산기 필요하다니까. 27 곱하기 13%. 계산기에 3.52 뜬다니까. 3.51%. 계산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퍼센트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오고 싶을 때는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해야 돼요. 계산기 두드릴 때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퍼센트 2개 곱할 때는요,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근데 간혹 여러분들 요거 3개를 더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요거 곱한 것과 이거 곱한 것과 이거 곱한 걸 더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1.2, 4.2, 3.5를 제가 더해볼까요? 답이 얼마 나오는지. 잠깐만. 1.2에다가 이건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그냥. 그러면 답은 8.91이 나와요. 8.91.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2에다가 더하기 4.2에다가 더하기 3.51 더하니까 10.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시 할게요. 이게 이제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지금 받침이 불안정해서 그래. 1.2 쪽팔려 씨 플러스 4.2 플러스 3.51. 8.91 맞네요. 답은 8.91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요거 안 쓰고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진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계산기 활용 방법 2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에 AC를 눌러야 돼요. 잠깐만, 순서로 가야 되니까 AC를 누르고
20 곱하기 6%, 35 곱하기 12%, 27 곱하기 13%, 27 곱하기 13%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뭐를 누르냐면 GT를 눌러야 돼. GT를. 그럴 때 GT 누를 때 유의할 점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 계산기 한번 꺼내보실까요? 계산기에서 AC 누르고. AC부터 눌러. 눌렀어요? 예. 20 곱하기 6%. 그럼 계산기 1.2가 찍혀 있어. 여기서 AC를 누르면 안 돼. 1.2가 찍혀 있지? 1.2 위에다가 그냥 치는 거야. 1.2 무시하고, 1.2 무시하고, 35 곱하기 12%. 35 곱하기 12%. 했어요? 20 곱하기 6%. 35 곱하기 12%. 쳤어요? 4.2가 떠있지? 예, 거기다 그대로 치는 겁니다. 27 곱하기 13%. 27 곱하기 13%. 3.5를 떠있지? 그리고 GT 한번 눌러. 그럼 계산기가 지가 알아서 8.91을 계산해 줍니다. 일단 몰라도 되는데 처음에 AC를 누르는 이유는요. 자, 지금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위에다가 AC를 안 누르고 다시 뭔가를 계산하면요. 이 8.91까지 계산기가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새로 시작되는 계산은 AC를 누르고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더해주는 작업이 GT 작업이에요. GT는 영어로 그랜드 토탈. 그러니까 다 몽땅 다 더해버리겠다. 토탈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GT입니다. GT는 문제 푸는 속도를 상당히 빨리 높여주고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부동산학개론 선생들 중에서 GT 기능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알겠죠? 그래서 혹시 2021년에 누군가 GT를 쓴다면 내 거 보고 따라한 거야. 따라해도 돼. 여러분들 빨리 풀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아무튼 GT 기능을 활용하면요, 이런 문제가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GT 기능을 어떨 때도, 지금은 마지막에 썼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몰라도 되는데 한번 보시는 거야. 자,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땅이 있대요. 이자율은 10%고, 신도시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땅은 8,800만 원이 되고요. 안 들어서면 이 땅은 6,600만 원이 된대요. 좀 이 숫자 이상하네. 6,600만 원. 근데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은 40%고요. 안 들어설 확률은 60%래요. 그럼 이 땅은 현재 얼마짜리 땅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먼저 8,800에서 곱하기 40%를 먼저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6,600에다가 방금 얘기했던 60%를 계산해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1.1로 나누면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계산기에 계산할 때는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숫자 적어 놓고, 요거 숫자 곱해가지고 두 개 적어 놓고, 이 두 개를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요 계산 과정과 요 계산 과정을 더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GT. 그래서 AC 누르고, AC 누르고, 8,800 곱하기 40%, 6,600 곱하기 60%, 그리고 GT, 그리고 나누기 1.21은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GT를 중간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 실험 눌러볼게요. 8,800 곱하기 40%. GT를 안 쓸 것 같으면 지금 3,520이 나오는데요. 3,520을 저기 시험지에다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걸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예, 그리고 6,600 곱하기 60%. 그럼 계산기에 3,960이 뜰 거란 말이야. 그죠? 이 쓸 필요 없다니까. GT 누르면 돼. GT 누르면 7,480이 나올 거야. 여기 7,480이 나온다니까. 나누기 얼마? 1.1은. 1.2. 그러면 이 땅은 얼마짜리 땅이 되냐면 6,800만 원짜리 땅이 돼요. 6,800만 원짜리 땅.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보가치 계산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꼭 GT나 하면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꼭 GT나 이렇게 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그때 GT 기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지금 A씨를 한번 누르는 거예요. A씨는 처음에 한번 누르고 중간에는 A씨를 안 눌러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GT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계산기를 한 번도 안 털고, 중간에 계산기를 한 번도 A씨를 한 번 중지하지 않고 계산기 처음 조작해서 마지막 답까지를 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론 선생 이종호는요,
계산기 중간에 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거 잘 모르실 건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옛날에 주산학원에 가면요. 주산학원에서 이렇게 2원이요, 3원이요, 5원이요, 뭐 4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풀면, 답 나오면 이렇게 손들면 걔한테 뭐 이렇게 뭐 지우개 주고 연필 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주산학원. 난 다녔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2원이요, 3원이요, 5원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털고 그러면 딱 털어.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서 딱 털고. 그러니까 중간에 터는 작업이, 계산기 할 때 중간에 AC 누르는 작업이 터는 작업이거든. 중간에 한번 털면 안 좋아. 계속 계산했던 걸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저랑 2번 문제를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풀 건지를 저한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기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구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20%와 4%를 곱할 거거든요. 4.0은 4야, 8.0은 8이고, 13.0은 1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산기 꺼내서 AC 누르고,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0.8이 뜰 거야. 60 곱하기 8%. 그 위에다 그대로 60 곱하기 8%. 4.8이 뜰 거야. 20 곱하기 13%. 20 곱하기 13%. 2.6이 뜰 거야. GT. 계산기 얼마가 찍혀있냐면 8.2가 찍혀있어. 8.2가 찍혀있는데 8.2가 여기 있을 때 그 감동. 그 감동. 계산기 8.2가 한 번도 계산기를 안 틀고, 안 틀고 문제를, 너무 흥분했네. 안 풀었는데 8.2가 지문 5개 중에 있을 때 그 감동. 이거는 뭐 값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걸 지우고, 기대 수익률은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의 퍼센테이지를 다 곱해서 더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AC를 누른다 그랬죠. AC를 누르고 퍼센트 2개 곱하는 거는 첫 번째는 퍼센트를 안 쓴다 그랬어요. 20 곱하기 4%, 그 다음에 60 곱하기 8%,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 그리고 GT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에 8.2가 찍혀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일단 비정락에 나와야 되고요. 비정락의 누구와 확률과 비정락의 무엇을? 수익률을. 무엇하여? 곱하여. 뭐 한다? 더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퍼센트 2개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만 하면 된다. 첫 번째는 퍼센트를 빼준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뭐를 누른다? GT를 누른다. 그럼 답이 튀어나온다는 거. 오케이? 대한민국에서 기대 수익률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되는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이 구했네? 8%라고? 정상적인 경제 환경의 경우 가론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10번 보시죠. 아까는 19회 때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30회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작년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비정락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제일 먼저 뜨고요. 수익률이 떠요. 그럼 이것들을 뭐해서 곱해서 뭐 하기만 하면 더하기만 하면 8%라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로서 답을 8%로 구해놨어요. 구해놓고 아까 제가 비정락의 확률을 3개 다 더하면 몇 프로가 나온다 그랬죠? 100%. 아니나 다를까 100%고요. B에서 정으로 가고 정에서 낙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간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답은요. 4보다 커야 돼. 4는 적어도 답이 아니야. 왜냐하면 비관적일 때보다는 정상적일 때 수익률이 높거든. 그 다음에 절대로 이거 두 개는 답이 아니야. 4번, 5번은. 왜냐하면 이 정상적일 때 수익률은 낙관적일 때보다 수익률이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답이 되더라도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씩 넣어봐도 되겠네. 2개밖에 없으니까. 자, 보세요. 2, 4. 요거 한번 계산해볼까? AC 누르고 20 곱하기 4% 해봐. 20 곱하기 4%. 계산기에 0.8이 뜰 거야. 요거 0.8입니다. 예.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 요거 한번 해봐. 40 곱하기 10%. 40 곱하기 10%. 그럼 요거 4입니다. 4.0. 자, 그럼 요거 3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오려면 8이 나오려고 그러면 요 사이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3.2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4.8에다가 3.1을 더하면 8이 나오거든. 그러면 40에다가 뭐를 했을 때 3.2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46에는 2.4가 나오고요. 48에 3.2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8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약간 응용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아까는 요 숫자들을 다 주고 요거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에는요. 요걸 답을 줘버리고 곱해서 GT 눌러서 더하는 답을 줘버리고요. 가운데 들어갈 숫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비정락과 확률과 수익률의 얘기를 미리 드린 거예요. 그걸 알면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수 없이 문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8이 나왔고, 근데 여기 비관적일 때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요. 답은요,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러니까 8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답은 1번 아니면 2번. 혹시 요걸 가리고 다음 중 정답이 몇 번입니까? 낙관적일 때, 그랬을 때는요, 답은요, 4번 아니면 5번이야. 왜냐면 답은 8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구성과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GT 기능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거는 꼭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일로 다시 한번 나보시죠. 두 문제만 내겠습니다. 숫자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주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23%, 42%, 64%, 35%, 22%, 15%. 요거 곱해서 더한 숫자가 얼마인지, 그랜드 토탈이 얼마인지를 GT 기능을 사용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8억에 8억 하지 맙시다. 8억까지는 지금 좀 그렇고 3,500에 20%, 2,700에 40%, 6,400에 6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0%, 50%.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얼마인지.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퍼센트끼리 곱해서 더할 거고요. 요거는 숫자하고 퍼센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얘는 앞에 퍼센트를 빼주면 됩니다. 먼저 계산기 AC 누르고요. 23 곱하기 42%. 9.66 나와요. 근데 안물 9.66시, 안궁 64 곱하기 35. 64 곱하기 35% 합니다. 22.4 나오는데 안물 22 곱하기 15% 합니다. 22 곱하기 15%. 3.3 나오는데 안물 GT 눌러요. 그럼 답은 35.36이 나옵니다. 35.36. 그래서 요거 35.36% 나올 때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답이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평평한 데 놓고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요거 23 곱하기 42%, 64 곱하기 35%, 22 곱하기 15% GT 35.36 맞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푼다고요? AC 누르고 23 곱하기 42%, 64 곱하기 35%, 22 곱하기 15% 그리고 GT 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예. 요런 문제.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혹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요 문제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요. 자,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봤는데 적산가액으로 구했더니만 3,500이 나왔고 비준가액으로 구했더니만 2,700이 나왔고 수익가액으로 구했을 때 6,400이 나왔다. 근데 가중치가 적산가액은 20%고 비준가액은 30%고 수익가액은 50%다. 이때 이 부동산의 최종평가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문제거든요. 일일이 돈을 다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C 누르고 3,500 곱하기 20%. 이건 다 치면 돼. 3,500 곱하기 20%. 700이 나오는데 됐고, 안물, 2,700 곱하기 30%. 810이 나오는데 안물, 6,400 곱하기 50%. 3,200 나오는데 안물, GT. 그러면 답은 4,710이 나와야 됩니다. 4,710. 확실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 누르고요? AC 누르고 3,500 곱하기 20%, 2,700 곱하기 30%, 6,400 곱하기 50%, 그리고 GT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랜드 토탈. 그래서 저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C 누르고 3,500 곱하기 20%, 2,700 곱하기 30%, 그다음에 6,400 곱하기 50%, 그리고 GT 하면 4,710만 원 맞네요. 그래서 요거 집에 가셔서 요거는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요것만 쓰고 곱해서 더할 때 이게 나오는지
35.36% 나오는지, 요거 곱했을 때 4,710이 나오는지, 퍼센트 곱할 때는 첫 번째 퍼센트 안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숫자 나올 때는 당연히 퍼센트 곱하는 거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이소 3,000원짜리 계산기로 제가 GT 기능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사실 조금 몇 개 더 해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 그 투자론 교환 자료는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져오세요. 그 다음 주는 미리 보는 기출문제 자료가 없고요. 요 교환 자료로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어디 있다라고 체크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이 계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초반에 한번 잡아 놓잖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주는 수업을 기를 쓰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기를 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선제압을 합시다. 난 자신 있거든?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 집에 계시는구나. 잘 계세요? 오겐케 데스까? 와타시와 겐케 데스. 나도 잘 지냅니다. 집에 가시면 아니구나. 집에 계시면서 계시면서 GT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문제들도 GT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요, 요거는 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다 보면 요렇게 연산한 거, 이렇게 연산한 거, 이렇게 연산한 거, 이렇게 연산한 것들을 다 더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GT 기능 갖다가 좀 습관하시는 게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는 이 GT가 필요 없지만 중개를 하신다면 좀 많이 필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투자론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다가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괜찮은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